아카데미, 참교육, 무협, 판타지, 게임, 빙의, 귀환 등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상반된 두 직업의 자식이 보여주는 천재 네크로맨서 이야기, 네크로맨서 학교의 소환 천재 소개하겠습니다. 네크로맨서와 프리스트가 세상의 절반을 나눠 갖는 세계, 그 세계에서 변방귀족 가문의 후계자이자 네크로맨서와 프리스트 부부의 자식 시몬은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버지가 스켈레톤을 소환하여 영지를 돕는 걸 묵묵히 보고 있었죠. 그런 나날 속에서 갑작스레 방문한 이방인, 시몬은 그녀의 정체를 몰라 곤란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란스러운 상황을 인지하자 방에 들어와 확인했는데요. 이방인의 정체를 알고 있어 소개하게 됩니다. 전설의 네크로맨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서 시몬은 네크로맨서 학교의 초대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학하기로 결정한 시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입학하기 전까지 기본기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재능은 역대급이라 단기간에 모든 지식을 흡수하며 왕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한 시몬, 하지만 가짜 가이드를 따라가게 됐는데요. 때마침 진짜 가이드가 나타나 스켈레톤을 소환하게 되면서 구해졌습니다. 그렇게 가이드의 손길에 따라 이동한 뒤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네크로맨서 아카데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시몬은 네크로맨서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카데미물의 재미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기본적인 아카데미물 특유의 전개와 재미를 작품 내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빠른 성장과 작품 내 히로인 등 여러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좋았습니다. 부자와 협력하여 복수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싸움꾼 이야기, 헥터 파스칼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적 고등학생 폭력 조직 넥서스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박한준, 하지만 소송에서 거짓 증언과 증거 조작으로 재판에서 패배해 합의금 때문에 지고 맙니다. 박한준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되는 시비와 폭력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자가 나타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넥서스의 수장 김천수에게 복수해달라고 말이죠. 박한준은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같았기에 그의 의뢰를 받고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반에서 매일 시비를 걸고 때렸던 넥서스 소속 최 사장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생긴 박한준은 선을 넘을 수준의 압도적인 폭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 사장의 뒷배 교장에게도 부자의 입김이 적용돼서 최 사장은 결국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시작은 순조로웠고, 직장을 잃은 아버지 또한 새 직장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최 사장이 가출 팸한테 의뢰를 하여 박한준에게 복수하려고 하는데, 과연 박한준은 김천수에게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설정이 말도 안 돼서 속 시원한 사이다 덩어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미지의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심슨진 사내의 무림 이야기, 무림서부 소개하겠습니다. 천년 동안 황제가 무림과 세계를 통일한 뒤 백성들과 무림임을 핍박하던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미개척 대륙 서부가 발견돼서 수많은 사람이 서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막화가 일어난 서부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내 장건, 그는 누군가를 쫓고 있던 중 어느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저 먹고 쉬기 위해 온 객잔이었는데요. 장건이 찾던 사기꾼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장건, 하지만 사기꾼에게 당한 다른 사람의 돈이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다툼이 일어났죠. 장건은 시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들여 참교육하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사람이 사상파라는 사파 소속이어서 그의 형과 사파 일행이 장건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정의의 해결사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장건의 말장난에 놀아나면서 방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건은 방심한 사파 두목 상대로 발차기 한 방에 쓰러뜨리는 무공 실력을 보여줍니다. 남은 사파 일행은 장건에게 덤벼들었지만 그에게 하나둘씩 쓰러졌죠. 그렇게 얼마 안 있어 무림맹 사람이 나타나면서 장건의 무림 일대기의 시작을 알리는데, 과연 장건은 서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독특하게 재밌는 무협작품입니다. 서부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무협작품의 재미를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부 요소를 무협 안에 잘 녹여내서 좋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끝마치기 싫은 악역의 생존 이야기, 시한부 천재 암흑기사 소개하겠습니다. 2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유찬, 그는 이너 루나틱 게임을 27번 클리어한 유저였습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던 유찬은 28번째 게임을 하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가 눈을 떴을 땐 자기가 설정한 능력을 가진 녹수로 빙의됐죠. 그리고 우편한 시스템이 나타나 편지를 보여주더니 메인 스토리에 최대한 접근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생긴 녹스, 28회차 공략을 위해 나서려 했지만 부정적 특성 때문에 시작부터 잔병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장에 가서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저주를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략하기
하기도 전에 죽겠다고 생각한 녹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집사가 등장하여 저녁 식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녹스는 참여하기 싫었지만 가주의 분노를 사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죠. 그렇게 녹스를 포함한 온 가족이 저녁 식사에 참여했는데요. 가문에 초대받은 손님이 등장하였습니다. 미래의 녹스를 막으면서 죽일 선역 탈리아. 녹스는 자기를 죽일 캐릭터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데 과연 녹스는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무난하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작화는 기대 이상으로 괜찮아서 좋았지만 그 외의 설정은 기대한 것 치곤 무난하였습니다. 작화 좋은 판타지 작품 좋아하면 나쁘지 않게 볼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최강 야수의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드루이드 이야기, 서울역 드루이드 소개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도망쳤던 박수호. 지나가던 트럭에 치이기 직전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크기의 동물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가 가장 처음 목격한 곳은 곰과 맞서 싸우는 늑대무리였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있던 수호는 눈앞에 있는 늑대무리한테서 도망갔는데요. 도망간 곳에서 간신히 먹을 것을 찾다가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를 보고선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늑대무리를 피하는 생활이 1년이 됐을 때 상황이 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수호를 따라다니던 새끼 늑대가 있었는데 고릴라가 그 늑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호는 보다 못해 새끼 늑대를 지켜주려다 고릴라의 힘에 못 미쳐 얻어맞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늑대무리는 수호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수백 년 동안 늑대무리와 동고동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끝에 늑대무리와 고릴라 무리의 영역 싸움이 전쟁으로 번졌는데 수호가 전방에 나서며 활약하려던 순간 현실 세계로 갑자기 이동하게 됩니다. 때마침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최수영과 팀원이 포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호가 포효를 내뱉으며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수호는 늑대무리에서 벗어나 원래 세계에서 잘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드루이드 소재를 나름대로 잘 살린 작품입니다. 현대 판타지에 잘 나오지 않는 소재를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킬링타임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만 존재하는 여신을 모시는 불사신 사제의 이야기, 부패의 사제 소개하겠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직업 부패의 사제. 주인공이 전직 퀘스트를 마치자 게임 속 마르낙 사제로 빙의하게 됩니다. 신성이 아니면 죽지 않은 몸을 가진 채 손만 남은 여신과 함께 떠돌아다녔죠. 그러다 성물을 훔쳐 목이 잘렸지만 죽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용병 길드에 가서 호의 의뢰를 맡게 된 마르낙. 아무런 일도 없이 평화로울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적의 기습에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전부 죽어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마르낙은 죽은 척하여 신성을 흡수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신념에 따라 칼을 들고 도적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대장과 싸우다 무기가 부러졌고 뒤늦게 난입한 도적에게 머리에 활이 꽂혔습니다. 도적은 다 이긴 줄 알고 웃었으나 마르낙은 권능을 사용하여 도적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렇게 도적을 몰살시키고 살아남은 사람을 구한 마르낙. 도적 토벌의 대가로 영주에게 살해금을 받게 됩니다. 돈도 넉넉해진 마르낙은 용병 길드에 가자 성물을 가진 다른 사제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마르낙은 부패의 사제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독특한 사제 설정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사제가 주인공이 웹툰도 적지만 그 안에서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작화가 준수하고 이야기 자체도 답답하지 않아 취향에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